선생님이 하나는 일반 혹이고 하나는 암으로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유방암을 발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22년 4월에 왼쪽 가슴에서 유방암을 발견을 했고 6월 말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올해 5월에 1년차 정기검진을 통과한 유방암 경험자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방암을 발견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9년 12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그때 좌측 유방 12시 방향에 0.35cm의 양성 가능성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추적 검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가 19년 말이니까 20년이잖아요. 21년 초에 유방 초음파를 받으러 동네 내과에 갔더니 동네 내과에서는 유방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뭔가 이상이 나와야만 초음파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먼저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상 소견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방 촬영으로는 작은 암이나 혹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엑스레이에 뭔가 나올 정도면은 정말 큰 혹이어야 나온다고 해요. 유방을 계속해서 추적 검사해라 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유방외과에 가서 초음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에 엑스레이를 찍고 2022년이 되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찜찜한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할머니께서 유방암으로 항암을 하셨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친할머니를 많이 닮은 편이라 가지고 내가 나중에 암에 걸린다면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유전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뭐 이 나이에 양성 혹쯤은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뭐 큰일이겠어 하면서 추적 검사를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제 운명을 바꿔놓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냐면 22년 2월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허리가 낫지를 않고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도 안 나으니까 혹시나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에 혹이 있어서 내가 허리가 눌려서 아픈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산부인과를 가게 됩니다. 다행히 검사를 했는데 자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병원을 소개해준 언니랑 연락을 하다가 언니가 근데 거기 유방 초음파도 한다 이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나 추적 검사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초음파 대기를 걸어 놓게 됩니다. 근데 초음파도 대기도 되게 길었어요. 그 초음파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거의 2달 정도 기다려서 제 진료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초음파 볼 때는 항상 떨리죠, 그죠? 괜히 뭐 나올 것 같고 암이라고 할 것 같고 저도 긴장하면서 초음파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 2년 전에 0.35cm 결절이 있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년 만에 또 추적 검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혹이 암이면 이제 썬키 씨는 이미 죽었다, 이미 전이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 모양이 암도 아니고 암이면 암 조직 주변의 모양도 바뀌는데 제 조직은 모양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유방외과에 가서 그냥 이 혹을 떼어내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날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방외과에서. 바로 다음날 유방외과에서 두 번째 초음파를 보게 됐어요. 혹은 총 2개였어요. 그래서 유방외과 선생님께서도 산부인과에서 잘 본 것 같다, 이건 암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혹 모양 같은 것도 보여주셨거든요. 여기 초음파 같이 보자고 하시면서 기계가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판독을 하잖아요. 근데 기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성, 악성, 양성, 악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는 뭐지? 악성일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뭐지 싶긴 했지만 제가 어렸고 어디가 아파서 특별하게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내린 진단은 암이 아닐 확률이 95%, 암일 확률이 5%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맘무톰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승낙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 뒤에 수술을 받는 걸로 예약을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는데 원래 내일 수술하는 환자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발병이 돼가지고 혹시 내일 당장 수술 받을 수 있으면 받겠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쇳불도 단김에 빼자고 그냥 빨리 수술하고 빨리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보고 다음날 유방외과 가서 촬영하고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금방 끝났어요. 참을만 했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수요일에 정말 앞으로 있을 일은 까맣게 모른 채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갑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제 결과지를 이렇게 들춰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먼저 수술 잘 됐나 초음파부터 보러 초음파방에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암 아니면은 바로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겁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음파 방에 가자고 해서 초음파 하러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가슴 수술 부위 보고 다시 겨드랑이 초음파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봤던 곳인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수술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또 겨드랑이를 확인하시는 거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은 했죠. 근데 이제 설마 하고 다시 진료실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하나는 양성옥이고 하나는 좀 안 좋게 나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 진료 볼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암이 될 수 있는 양성혹이 있다. 그리고 그냥 일반 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암이 될 수 있는 양성혹이 발견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는 일반 혹이고 하나는 암으로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29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만 나이로는 아직 30살이 안 된 나이에 유방암에 걸리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좀 기가 막혔던 게 제가 평소에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살면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 몸에 암이 있었다는 게 그렇게 썩 믿기지가 않았어요. 되게 빡센 스케줄을 해도 힘든 줄 모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 저는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살이 빠지거나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라고 선생님이 이거는 아픈 거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선생님께서는 결국 제 암이 1기일 거고 빨리 발견했고 대학병원 가서 맘모톰한 주변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암 진단을 받자마자 걱정이 됐던 게 그럼 내가 항암을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아마 항암은 안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선생님은 저한테 제 혹이 암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암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항암을 안 할 거라는 말도 100%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걸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이 암이 언제부터 제 몸 안에 있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2년 전에 검진 받았을 때 그 0.35cm가 암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걔가 암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문이었어요. 몸에 2년 동안 암이 있었는데 일단 겨드랑이 전이, 그러니까 림프 전이는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회에 어떻게 제가 2년 동안 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왔는데 멘붕 그 자체였죠. 앞에 선생님이 두 분이나 보셨는데 왜 두 분 다 못 알아보셨을까? 그리고 보통 암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날짜보다 좀 빨리 연락이 온다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딱 일주일 뒤에 갔고,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정말 제가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종이 열어보신 것 같아요. 미리 연락 안 온 거 보니까. 저는 세계 여행을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면 내 세계 여행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결혼은? 지금 이제 결혼을 그때 막 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럼 결혼은? 이거 유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 보험 들었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방암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암을 경험하신 분들 모두 알겠지만 상황과 시간과 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아프게 된 거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내가 알던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사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추적 관찰 안 하고 그냥 방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만 29세라는 그 젊은 것만 믿고 있었으면 나 그냥 진짜 죽을 뻔했네? 라는 생각. 그리고 유방암 전조 증상이나 어떤 피로감? 이런 게 딱히 없었는데 갑자기 유방 초음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그리고 첫 초음파를 하고 바로 다음날 또 유방외과 가서 초음파하고 다음날 수술하게 되고, 결국 첫 진료 이후에 거의 일주일 만에 암을 발견하게 된 거. 이 과정이 너무 빨랐고 그러니까 순식간이었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내가 그냥 무시했으면, 내가 그냥 추적 관찰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눈물은 사실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또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면 허리가 아픈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벌써 뼈전이 된 거 아니야? 허리가 미친 듯이 아픈데 치료해도 안 낫던데? 근데 그 걱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저는 22년 4월 6일에 암 진단을 받고 4월 18일 제 만 30살 생일에 대학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 어떤 검사에서 가슴에 혹이 있어서 추적 관찰을 하라고 하면 꼭 유방외과에서 6개월마다 추가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20, 30대 여성분들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썸네일에 적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제가 암에 걸릴 줄 몰랐거든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분들 꼭 본인 건강에 자부하지 마시고 매년 유방 초음파 검사 꼭 받으세요. 이제는 젊은 유방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매년 하는 피검사처럼 유방 초음파를 검진 생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제 암을 추적검사 하다가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씻다가 가슴에서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은 유즙이 나와서 브레이지어에 묻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꼭 바로 유방외과를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암의 성질에 따라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빨리 커지는 암들이 있기 때문에 아닐 거야. 제 생각에는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건 아닐 거야인 것 같아요. 난 건강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니요, 제 생각에 건강은 더 걱정해서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추적검사 해봐야지 했던 그 마음이 우리 할머니가 유방암이니까 나도 조심해야지 하고 평소에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기검진 받으시기를, 그래서 빨리 발견하시고 좋은 예후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암을 발견하게 됐는지 이야기였고요. 우리나라가 젊은 유방암 발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검사를 하시고요. 다음 회에는 어떻게 제가 2년 동안 몸에 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기였는지 그리고 전이가 된 게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혹은 뭐 수술 때 어땠는지,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브라카 검사나 KI67에 대한 정보도 나누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